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법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법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건데, 오늘은 이제 운동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기는 F 이퀄 ma, 그래서 뉴턴의 이 법칙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어내는데, 이제 대기는 이게 딱 뚜렷하게 이렇게 뭐 이런 뭐 컵처럼 이렇게 딱 물건이 딱 있어서 이놈의 질량을 따라가면 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그 컨트롤 볼륨을 우리가 상상해서 그 녀석들을 이렇게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식이어서, 우리가 F 이퀄 ma가 아닌 약간 m을 나눠줘서 a 이퀄 n분의 f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얘기에 따르면 어, 이제 우리는 f 이퀄 자 우리는 f 이퀄 m a인데, 우리는 이제 이 m을 나눠줘서 a 이퀄 n분의 f라고 이제 쓸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동방정식은 궁극적으로 이 a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속도의 질량을 따라가면서 시간 변화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의 시간 변화율. 그래서 속도의 시간 변화율인데 질량을 따라가는 게 전미분이죠. 그렇죠? dv dt 이꼴 이제 n분의 f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겠죠. 근데 이제 대기에서는 힘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F1, 뭐 F2, 뭐 이런 식으로 힘을, 우리는 이제 요 파트는 뭐 정해져 있고 요 힘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서술하면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동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U에 대해서 찾으면 X 방향의 운동 방정식, V에 대해서 찾으면 Y 방향의 운동 방정식, 그리고 이제 W에 대해서 찾으면 연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운동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 힘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기 운동 방정식에 들어가는 힘은 크게 세 종이 있는데,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 기압 경도력, 우리가 사실은 많이 배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구에 있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를 받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기는 이제 끈적끈적한 어떤,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약간 그런 이제 점성이 있는 유체이기 때문에, 그 점성이 있는 유체는 내부적으로 마찰력을 가져요. 요거를 이제 비스코스 폴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다루게 될 건데, 첫 시간에는 이제 시간 좀 개념적인 으로 친숙해지기 위해서 이제 앞부분에 두 개만 먼저 다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비스코스 폴스에 대한 유도를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압 경도력은 개념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읽어봅시다. A fluid parcel placed in a pressure gradient is subjected to a net force associated with the pressure difference between one side to and the other. 라고 되어 있고, recall pressure is force per unit surface. 그래서 프레셔는 기본적으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프레셔의 경도가 있다는 얘기는 힘의 경도가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힘을 받는 녀석이 그 힘의 차이가 있는 방향으로 이제 밀려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예가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이제 저기압 고기압이 있을 때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갑자기 어떤 고기압이 생겼다고 칩시다. 뭐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갑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기압이 생겼고 이쪽에 저기압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압이 이쪽이 높죠. 이쪽이 높고 이쪽은 낮으니까 이쪽에는 기압이 높은 기압이 자꾸 이 공기를 막 밀어붙일 거예요. 강한 기압으로. 근데 반면에 이쪽은 기압이 낮으니까 이 녀석보다 이제 밀어붙이는 힘이 조금 약하겠죠. 약하다 보니까 이 힘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점점 얘는 이제 요만큼의 힘이 더 많으니까 얘는 점점 이쪽으로 이겨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대기광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서 북반구에서는
얘가 이렇게 밀리는 힘대로 이렇게 꾸준히 가지 못하고 이제 전향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이제 배웠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 이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서 이제 전향력을 배우면서 할 때 얘기고 만약 지구가 돌지 않고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만을 가정한다고 치면 이제 얘는 고기압, 기압이 높은 데에서 저기압, 기압이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려야만 하겠죠. 그렇죠? 자, 요거를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라고 해요. 사실은 처음에 사실 현실적으로 느낌이 이렇게 잘 안 올 수 있지만 굉장히 개념적으로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관이 있고 관이 있다고 칠 때 이 관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컨트롤 볼륨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 관 안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압력이 높아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입자가 많아서 부딪히는 입자가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의 입자가 운동 속도가 빨라서 세게 부딪혀서 많은 충격량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종 기압이 낮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부딪히는 양이 적거나 부딪히는 속도가 적어서 밀어준 힘이 약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퍼즐은 이 평균적인 이 공기들의 힘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밀려 나가야 될 거예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이죠. 이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관 안에 탁구공을 하나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이게 평행하게 들고 있다라면 얘는 움직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쪽의 기압과 지금 이쪽의 기압이 이쪽의 기압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힘으로 얘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제가 기울기만 잘 맞춰주고 평행하게만 들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기압 경도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입에다 넣고 불어요. 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불면 공이 쭉 밀려서 저로 나가죠. 이유는 제가 불었으니까 이쪽에 제가 공기를 더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분자가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압력이 더 커졌어요.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압력의 평균적인 값이 얘에 힘으로 작용해서 쟤를 이렇게 밀어내서 가속시켜서 밀어내는 거죠. 그냥 이게 프레셔 그레디언트 보스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이걸 불면 나갈 거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이미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수식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수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컨셉이 나중에 비스코스 포스에도 적용이 되니까 이번 시간을 좀 잘 들어두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일단 압력이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잘 넣어놓읍시다. 요 개념을 우리가 계속 활용할 거니까. 자, 이제 식으로 유도하는 부분이에요. 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는 항상 힘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거를 컨트롤 볼륨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모난 상자 하나를 컨트롤 볼륨으로 이제 잡을 거예요. 왜 네모난 상자냐? 네모난 상자가 계산하기 제일 쉬우니까 네모난 상자를 많이 잡아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제 구형으로 잡아도 되는데 구형은 이제 기하학적으로 복잡하니까 계산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뭐 정육면체 이런 형태는 계산이 좀 편해서 항상 저는 정육면체를 잡아요, 설명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정육면체가 이게 우리의 컨트롤 볼륨이에요.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에서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동서 방향의 이제 힘만 봅시다. 동서 방향. 그러니까 이쪽 X 쪽으로 가해지는 어떤 힘만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상자가 닫힌 상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동서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은 이쪽 면에 하나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쪽 공기들이 와서 이쪽 상자에 부딪히는 이 힘 때문에 동서 방향의 힘이 하나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쪽으로 와서 공기들이 부딪히는 힘 때문에 동서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받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육면체 중에 이제 양쪽의 이 두 면이 이제 동서 방향에 받는 힘에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힘을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n분의 f예요. 그렇죠? 그래서 n분의 f를 x 방향의 것만 지금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요 면에 가해지는 f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면에. 그래서 이 면에 PA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때, 프레셔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PA라는 어떤 압력이 가해질 때, 저 A면에 가해진 힘은 어, 뭐 이렇게 쓸까요? PA 곱하기 면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압력에도 다시 면적을 곱해주면 힘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Y, 델타 Z가 요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요 곱하기 요게 이제 얘가 받는 힘 받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델타 Y, 델타 Z 이게 요게 A면에서 받는 지금 힘인 거죠. 뭐 굳이 N이라고 썼지만 뭐 N이라고 쓸 필요는 뭐 없겠죠. 이거는 지우개가 없나? 예, 뭐 지우개 없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자, 그리고 그럼 입에 남으면은 요 면이 있겠죠. 그렇죠? 요 면. 요 면에 받는 힘은 PB 곱하기 역시 이것도 델타 Y, 델타 Z겠죠. 이 면적은. 그렇죠? 육면체니까. 그렇죠? 양쪽이 똑같겠죠? 여기도 델타 Y, 델타 Z예요. 요게 NB죠. B면에서 받는 힘이고 이쪽은 A면에서 받는 힘이에요. 그렇죠? 대문자로 쓸게요. 자, 그러면 요 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힘이 얘를 X방향으로 가속을 하죠? 요 힘이 X방향으로 가속을 하죠. 왜냐면 이쪽으로 밀어주니까. 그래서 이 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얘는 동서방향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동서방향으로 진행. 동쪽으로 밀어주는 걸 우리는 항상 양수로 잡죠. 그래서 상자 입장에서 얘가 양수고 얘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서쪽으로 지금 힘을 작용하니까 얘는 음수예요. 그래서 얘는 전체에 작용하는 넷 폴스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자의 왼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왼쪽에서 얘가 PB 델타 Y 델타 Z의 힘으로 밀어주고 있고 반대로 하지만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지금 PA 델타 Y 델타 Z의 힘으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힘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게 요 파트 위에 있는 요 파트가 델타 Y 델타 Z는 공통된 파트니까 요 값이 결국 얘가 받는 힘이에요. X 방향으로. 그렇죠? 그리고 얘를 질량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는 n분의 f 값을 항상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량으로 나눠주면 질량은 그냥 요 상자 크기 부피 곱하기 밀도죠. 델타 x, 델타 y, 델타 z 곱하면 요게 부피고 부피 곱하기 밀도하면 요게 질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m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n분의 f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컨트롤 볼륨을 사실은 굉장히 작은 이제 어떤 사이즈로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굉장히 작게 줄여줘도 이 식이 성립하겠죠, 항상.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컨티뉴움의 크기에 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모두 다 0으로 보내주면 요게 간단하게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y, 델타 z는 사실은 같은 거니까 여기 나눠 떨어질 거고 결국 우리는 요 a, 프레셔 a 빼기 프레셔 b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뽑아내서 사인 부호 바뀐 거예요. 아까는 b가 여기 있었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쪽으로 꺼내면 b가 뒤로 가고 a가 앞으로 갔죠. 그래서
A 빼기 B니까 요 기압 빼기 요 기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X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압력의 변화율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변화율을 잴 때 항상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 변화율을 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델타 P가 돼요. 위쪽이. 요게 델타 P가 되고 요게 델타 P가 돼요. 그리고 얘는 델타 X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로분의 마이너스 로분의 1 델타 P 델타 X가 돼요. 그죠?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죠? 그리고 x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 얘도 점점 작아질 테니까 결국은 x의 가 이게 결국은 극한으로 가게 되면 이게 미분값이 되면서 x가 단위 1m당 증가할 때 기압이 얼마 변하는가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는 자꾸 색깔이 바뀌어서 불편하네요. 로분의 1 dp dx가 돼요. 편미분한 값이 되죠. 다른 것들은 안 움직이고 지금 x 쪽으로만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x 쪽으로 이동했을 때 기압이 이렇게 변하면 우리는 요런 만큼의 힘을 받게 돼요. 이걸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라고 해요. 사실은 힘이 아니라 이건 가속도 단위겠죠. 그렇죠? m으로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가속도를 이제 받게 돼요. 공기가 압력이 이제 차이가 요만큼 있을 때. 근데 뭐 보통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공기는 항상 단위 질량당 많이 측정을 하니까 이걸 그냥 힘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프레셔에 그레디언트가 있어서 생기는 힘이라고 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쪽의 압력이 높고 이쪽의 압력이 낮으면 x 쪽으로 가면서 요 x를 프레셔를 x로 미분한 값이 음수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x쪽으로 가면 갈수록 프레셔가 감소하니까 이게 음수가 나오고 그런 경우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우리가 가속은 이제 양의 방향의 가속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이 식이 잘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 동일한 과정을 y 방향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y 방향에 대해서는 힘이 이쪽 면에 작용하겠죠. 이쪽 면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뭐 조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힘이 와서 부딪히겠죠. 공기들이 이쪽 면에 직각으로. 그리고 또 반대편인 이쪽 면에 부딪히는 이제 분자들이 있겠죠. 이렇게 와서 뭐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쪽 면에 부딪히는 분자들 그 두 힘의 경도로 또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또 y 방향의 기압 경도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과정을 그대로 해보면 우리는 그 기압 경도를 F y 방향의 단위 질량당 기압 경도력을 우리는 다 똑같고 로분의 1에 dp dy 아까는 x 방향으로 기압이 변해서 생겼지만 지금은 y 방향으로 기압이 변해서 생기는 이런 형태를 얻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z 방향은 요 면에 공기 입자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얘한테 힘을 줄 것이고 또 이쪽 면에 공기의 분자가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요게 이제 힘이 돼서 압력이 이면에 압력이 가해져서 이제 얘에게 힘을 주겠죠. 그래서 만약 압력이 연직 방향으로 차이가 있으면 이게 연직 방향의 힘이 돼서 이제 우리에게 공기의 가속도를 줄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연직 방향의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는 단위 질량당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로분의 1 다 똑같고 dp 중요한 건 dg 그러니까 z 방향의 변화가 중요하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걸 최종 정리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 개의 방향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공간적으로 3차원이니까 공기도 3차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동서 방향, 남북 방향, 연직 방향 이렇게 3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고, 결국 힘도 3차원 방향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X 방향으로 힘을 주면 Y 방향으로 가속될 일은 없어요. X 방향으로만 가속되는 거죠. 그리고 Y 방향의 힘은 Y 방향으로 가속만 만들고, Z 방향의 힘은 Z 방향으로 가속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방정식이 세 개로 X, Y, Z 세 개로 벡터 형태로 쪼개지게 되죠. 오케이? 우리는 이거를 보면 이제 물리수학 시간에 그레디언트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우리는 이렇게 쓰죠. 그레디언트 P, 그레디언트 P가 있다라고 치면 P다라고 치면 잘 안 보이네요. 또 그레디언트 P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는 얘를 dp dx dp dy dp dz 이렇게 벡터로 세 개의 성분을 표시할 수 있죠. 이게 i 방향의 속도, 그리고 x 방향의 속도죠. 그리고 이게 j, 그렇죠? 이 y 방향의 속도, 그리고 이 k, 그렇죠? 성분. 수학적으로는 이거는 현실 세계에선 z 방향의 속도를 나타내죠. z 방향의 성분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힘 자체를 만약 벡터 형태로 나타낸다면 그냥 P의 그레디언트의 로그의 1 형태로 전부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앞에 마이너스 로분의 1은 다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표시하기도 해요. 자, 이게 프레셔 그레디언트의 개념이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개념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과정만 잘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단위 질량당 힘이니까 일단은 힘을 먼저 어떻게든 찾아내고, 그렇죠? 그 힘을 질량으로 힘의 차이를 구해서 이제 딱 순수하게 가속에 쓰이는 힘만, 넷 폴스만 딱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질량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나중에 비스코스 폴스도 살짝 요거보다 복잡하긴 한데 요 개념을 굉장히 정확히 따라요.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수업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제가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 1, 2분만 설명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폴스, 뭐 중력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뭐 굉장히 저명한 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질량이 있는 두 물질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있어요. 질량의 비례, 두 개의 질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이제 중력장을 생각해 보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거리가 넓어질수록 이렇게 면으로 어떤 힘이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제공되는 면적이 점점점 거리의 제곱으로 커지니까 이제 단위 면적당 받는 원가는 줄어야겠죠.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질량을 가진 두 물질이 당기는가? 이 파트는 사실은 잘 몰라요. 뭐 알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일단 질량이 있는 두 물질이 당긴다라는 것을 공리로 해서 이제 중력을 정의를 하죠. 그리고 굉장히 잘 맞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기도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에 항상 힘을 받겠죠. 어느 방향으로? 지구의 중심 방향. 그렇죠? 지구의 이제 질량 중심, 그러니까 핵 가운데 근처겠죠. 질량 중심으로 이제 힘을 받는데 이걸 우린 중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중력보다는 중력 가속도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속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기가 중력에 의해서 받는 가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공기는 만약 다른 힘을 받지 않는다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계속 지구 중심으로 계속 9.8m per sec로 이제 당겨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이제 그 아래쪽이 프레셔가 더 크고 이제 프레셔가 작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이 이렇게 계속 위로 올려주는 그 힘과 중력이 이제 균형을 이뤄서 이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고 가장 간단히는 연직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니까 이제 U 방정식에는 V 방정식에는 나타나지 않겠죠. W 방정식에만 나타나겠죠. 그래서 du d 뭐 이제 du dx는 뭔가 있지만 중력은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dv 죄송해요. x가 아니라 t네요. du dt는 무슨 힘이 있지만 중력은 없어요. 그리고 dv dt도 뭔가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중력은 없어요. 그래서 중력이 나타나는 것은 dw dt에만 중력이 나타나는데 이 중력은 w의 반대 방향, 연직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g 이게 이제 중력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 3개를 얻는데 이 3개에서 이제 w 방향에만 이제 중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원리는 이제 요건데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면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하면 요게 되는데 요 파트가 이제 어, 우리가 항상 지구 질량이 안 변화하니까 요거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죠. 방향은 항상 Z의 반대 방향. 요거는 조금 사족이지만 사실은 중력이 모든 지역이 다 9.8m per 세크 제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의 질량이 더 조밀한 지역이 있죠. 예를 들면 물보다 돌이 무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보다는 산 근처가 중력이 더 강해요. 뭐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사실은 중력장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크게 9.8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9.8이라고 써도 오차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역학에서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제 지오이드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왜 그렇게 간단하게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식이 쌓이면 설명을 합시다. 자, 수업이 너무 길어지면 조금 집중이 떨어지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점성과 관련된 유체 혹은 공기의 점성과 관련된 비스코스 폴스, 점성력에 대해서 조금 배우도록 할게요.